안녕하세요. 스마트 유튜브 강사 김남시입니다. 그 전에 전국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제가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썼던 거, 컴퓨터하고 휴대전화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는 스마트폰 시작하기에서부터 홈화면 구성, 그리고 전화문자 이용하고 우리가 앱을 사용해서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우리 핸드폰인 구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고 iOS는 애플사에서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크기가 작아서 휴대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와이파이 안 되는 모바일로 쓰면 되는 거죠. 무제한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편리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분야에 맞는 앱을 사용해서 일상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핸드폰의 강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죠. 1번 전원 버튼은 길게 누르면 전원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량 버튼은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고, 터치 버튼은 우리가 직접 조작하는 부분입니다. 화면 저작부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드래그 하기입니다. 이용할 항목을 길게 누른 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하는 거죠. 아이콘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스크롤 하기는 화면을 상하 좌우로 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홈 화면, 스마트폰 화면 구성과 환경 설정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제일 하단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3가지 버튼이 있죠. 최근 실행한 앱 버튼이 선이 3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는 홈 버튼, 그 다음은 뒤로 가기 버튼을 말합니다. 최근 실행 앱 버튼을 한번 짧게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은 최근에 여러분이 봤던 앱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운데 홈 버튼은 짧게 터치하면 홈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뒤로 가기는 짧게 터치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핸드폰을 보게 되면은 화면 구성이 잠금화면, 홈화면, 앱스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홈 화면은 잠금 화면을 열면 나오는 시작 화면을 말합니다. 상태 알림줄은 그 상단의 알림줄을 내리면은 알림 정보가 아까 나왔죠. 확인하셨죠? 그리고 위젯은 홈 화면에서 미리 보거나 유용한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앱 아이콘은 우리가 필요한 아이콘을 꺼내 가지고 거기다 놓는 것입니다. 4번 고정 아이콘은 원하는 앱 아이콘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한번 쫙 내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알림창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와이파이하고 기본 모드 같은 전등 이런 것이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잠금 화면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나오는 첫 화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하면은 잠금을 풉니다. 따라서 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잠금을 풀면 전화가 가능하고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잠금을 풀면서 카메라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홈화면 편집 한번 해보기로 해요. 여러분 빈 공간에 손가락을 꼭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하단에 배경화면, 테마, 위젯, 그 다음에 설정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위젯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젯에서 날씨를 터치를 해보세요. 그럼 배경화면에 날씨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빠른 설정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한번 내리고 두 손가락으로 2번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앱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또 많은 앱들이 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화면에 있는 필요 없는 앱을 지워볼까요? 여러분이 지우고자 하는 앱을 하나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설치 삭제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누르면은 앱이 지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앱 화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제일 독바 하단에 보면은 9개의 점이 사각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눌러도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다양한 앱들을 보여주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앱스 화면이라고 합니다. 앱이 많을 경우는 손가락으로 책 페이지 넘기듯이 넘기면은 다 펼쳐지게 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앱이 많을 경우는 관련이 있는 앱을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앱을 눌러서 길게 눌러가지고 그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폴더 위에 폴더 이름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폴더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환경 설정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위에서 아래로 그 발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위 상단에 설정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기능하고 앱의 환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다양한 연결 설정을 변경도 할 수 있고, 소리 및 진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하고 폴더를 홈 화면을 이동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앱을 첫 화면에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앱을 하나 꾹 눌러가지고 첫 화면으로 보낼 때는 위로 보내기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중요한 카톡이나 전화, 문자 같은 경우는 제일 밑 하단 고정 앱에 위치를 변경해서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은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선택한 후에 스위치를 눌러 기능을 켜보세요. 그러면은 검색된 와이파이 네트워크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자물쇠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 와이파이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꼭 와이파이 환경 설정을 해놓고 영상을 편집해야 됩니다. 블루투스는 주변 기기 간의 전력이 약했을 때 지원하는 기기와 연결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화면에서 블루투스를 선택하는 스위치를 눌러서 기능을 켜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휴대폰이나 PC 간의 기기가 서로 상호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사용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다 와이파이가 잘 잡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와이파이 없는 집에서는 모바일 데이터를 써야 되겠죠. 인터넷 설치가 안 된 집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무제한 핸드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비행기 탑승 모드입니다. 전화, 문자, 인터넷이 접속이 모두 네트워크와 연결이 기능이 꺼지기 때문에 비행기 타기 전에 꼭 탑승 모드를 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띵동 소리가 너무 많이 나면 굉장히 싫죠. 그래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을 터치하게 되면 방해 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무음 처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진동도 확인해야 되겠죠. 밤늦게 소리 진동 소리가 나면은 잠자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환경 설정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밝기를 최적화할 수가 있고 블루라이트 필터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스타일을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를 작게 하고 자동 꺼짐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를 수시로 들어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자 크기 변경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글자 크기가 작으면 힘들죠. 그래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작게 선택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잠금 화면을 터치해서 살펴보면은 잠금 화면 방식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설정하시는 분도 있고 드래그 하신 분도 있고 패턴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면이 잠겨 있으면 굉장히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 안 함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자기 외에 사람들이 핸드폰을 볼까봐 잠겨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풀려면 또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정 안 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잠금 화면 속에 Always on 디스플레이 설정하기입니다. 이거는 꺼진 화면 위에 시간과 알림을 알려줍니다. 10초 동안 잠깐 보여주게 됩니다. 문자가 오면 이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편리하긴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문자가 왔을 때 알려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잠금 화면에 연락처 정보 변경 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습득하신 분에게 연락처 정보를 거기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해놓으면은 연락이 올 겁니다. 이런 편한 기능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계 스타일 변경입니다. 잠금 화면에서 터치를 해서 들어가면 시계 스타일 변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색상이나 디자인을 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고른 다음 바탕화면에 가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시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생체인식 보안입니다. 여러분 이 생체인식 보안은 얼굴인식, 홍채, 지문으로 원하는 것을 보안 설정을 하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부분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체인식 보안을 많이 하고 있죠. 잠금 화면에 앱 바로가기 설정 변경입니다. 여러분 바로가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두 개의 앱이 보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왼쪽 바로가기 오른쪽 바로가기가 있는데 우리 바탕화면에 모든 앱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앱을 터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디바이스 키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굉장히 닳아지게 되죠.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70에서 80%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하단에 최적화를 눌러서 100%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해서 핸드폰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그 기능들을 살펴보시고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